안녕하세요. 왁스 브로드캐스트. 오늘은 최근에 정말 뜨거운 이슈, 이 인종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캐나다와 인종차별, 캐나다 and racism. 과연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일까요? 없는 나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하면 이런 이미지 떠오르시죠? 뭔가 다양한 인종이 있을 것 같고 진짜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더 그렇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캐나다 통계청 22%의 사람들이 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 여기에서 이런 표현 쓰거든요. visible minorities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백인도 아니고 여기에 원주민도 아닌 사람들 22%가 7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고요. 그게 2016년도 자료인데 여기서 예상하기로 2036년에는 36%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거다.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니 꽤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죠. 최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놓고 정말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캐나다에서도 이 흑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에도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사실 참 말이 많았거든요. 캐나다는 레이시스트 컨트리가 아니다라고 렉스 머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뭔가 보수적일 것 같죠. 이분의 이야기는 도대체 그러면 이 나라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정말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부분이 있냐? 없다. 지금 이분의 이 질문이 저는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Do we not have welcome immigration policies? 그러니까 이민 정책이 그러면 환영하지 않냐? 그리고 뭐 다른 큰 도시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타적이냐? 아니면 이 캐나다의 멀티컬처럴 이런 풍토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냐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놓고 이제 다른 쪽에서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겠죠. 이게 좀 볼만한 기사였다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아까는 내셔널 포스트라는 곳이었고, 음, 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역사가 그걸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의 글을 잘 읽어보면 캐나다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인종차별이 존재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어요. 3천 명의 아프리칸들이 미국으로 끌려왔다가 캐나다로 와서 살게 된 얘기. 그런데 이 1628년에 이 1628년부터 1800년대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슬레이버리 어버션 액트니까 그러니까 노예 해방되는 법이 아메리칸 시빌 워 그러니까 내전 전 27년 전에 이루어졌다. 되게 늦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캐나다에서는 가장 정말 오명의 역사인데요. 이 1886년부터 1996년까지 이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불러요.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레지던셜 스쿨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숙사로 보내서 영어를 가르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인들의 문화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저기서 또 죽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만한 주제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중국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사실 이 캐나다 철도는 중국이 깔은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죽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야만 했고 이런 역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적하면서 이 작가 본인도 캐나다에 5살 때부터 와서 자기도 인종차별을 참 많이 겪었고 심지어 결혼식 날까지도 파키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 숫자를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CTV 뉴스에서 참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5개의 차트를 통해서 이 정말 이 캐나다 안에 시스템의 레이시즘이 있는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드러냈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에버리지 토탈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인들과 흑인들을 비교한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이민 왔다 치고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백인들은 분명히 두 번째 세대에서 좋은 모습이 보이죠. 평균적으로. 흑인들은 왜 떨어질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자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해요. 실업률이에요. 왜 흑인들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지? 라는 거죠. 조금 재밌는 거는요. 이 not a visible minority, 한마디로 백인들에 비해서 other visible minority, 저 같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더 낮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백인들이 하기 싫은 일도 다 하니까?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중에 몇 퍼센트가 과연 로우 인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냐. 백인들의 경우 12%인데 그에 반해 흑인들은 24%, 23.9%는 거의 24%죠. 꽤 많은 숫자죠, 여러분. 5명 중에 1명 이상이 로우 인컴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유색인종 20%. 이 자료도 생각해 볼 만한 자료예요. 94%의 흑인들이 배첼러 디그리를 따고 싶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따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에 반해서 비교적으로 다른 인종들은 따고 싶다는 거에 비해서 따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도 대부분 따는 느낌이죠.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흑인들이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를 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캐나다에서 RCMP라고 하면요. 미국의 FBI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RCMP를 책임지고 있는 커미셔너가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말을 했어요. 이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우리 안에도 있다 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게 참 캐나다의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러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내셔널 포스트로 넘어왔어요. 아까 처음에 캐나다는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신문사. 근데 그 같은 곳에서 야, 너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아, 너 좀 생각 좀 해봐. 너 좀 찾아보고 이게 하면서 반박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 반박 기사에서 그러는 거죠. 정말 이거를 겪어보지도 않고 인종차별이란 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글 쓰는 것 자체가 아유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정말 이거 제대로 알긴 알아? 알려고는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였던 것이 너가 정말 온타리오의 크리미널 코트,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장 이라는 곳에 앉아 있어 봤어? 이 우리의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친지 알아? 라고 반문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캐나다의 인종차별 문제, 이번 흑인 문제를 보면서 참 제 스스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민 1세대로서. 저는 토론토에 살면서 사실 인종차별이란 걸 크게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크게 겪은 적 없다고. 근데 영어 차별은 엄청 겪었어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캐나다에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어 못하면 엄청 무시를 당하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강한 입장에 있을 때는 한없이 강하고 약한 사람도 잘 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약해지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서럽든지. 우리 흑인 문제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마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줬어. 근데
이건 까먹지 마세요. 구독자 버튼 눌러 눌러 눌러. 안녕.